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상속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되는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하는 방법. 상속을 포기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적으로 상속포기를 선언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상속포기를 하려면 먼저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상속포기를 결심한 이유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 서류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신고서는 상속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후 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사유와 서류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포기한 사실을 확정해줍니다. 4. 상속포기 통보.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법원은 상속포기를 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이 사실을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합니다. 해시태그 상속포기 후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은 해당 상속분에 대해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나 기타 의무도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포기 후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이 대신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고인의 다른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해시태그 상속포기의 한계. 상속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상속포기와 상속의 순위. 상속에는 법정 상속인과 유언에 의한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유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상속법과 유언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그 상속권을 법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부채나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상속포기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인이 남긴 부채가 상속되는 재산보다 많을 때 혹은 상속받고 싶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대출을 많이 남겼거나 상속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을 받으면 고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들은 고인의 유산이나 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노력, 감정적 부담을 고려해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상속 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놓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면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보다 깔끔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